지금 또 외칠 수밖에 없는 게 검찰 개혁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검찰 개혁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네. 기존에 이제 검찰 개혁에는 이제 제1의 과제이죠. 지금 검찰 개혁은 기존에 뭐 짧게 이제 민주정부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 네. 김대중 대통령 그 시절에는 일부 그 이제 그 인사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단순화시키면 호남 출신의 어떤 뭐 총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 것들이 좀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검찰의 독립을 마치 보장을 해주면 뭐 될 것처럼 이런 생각들, 불간섭 이런 기대들도 좀 있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공수처 수사권 조정 뭐 이런 것들은 뭐 길게 보면 저는 각 그 시대적 조건과 상황 또 주체적인 역량 속에서 또 있고 또 긍정적인 평가들을 할 수 있지만, 네. 지금은 이제 때가 되어서 아하. 지금은 근본적인 검찰 개혁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은 뭐 수사 기소 분리라는 어떤 구조적인 개혁 문제, 그리고 정치 검사 부파 검사에 대한 그 인적 청산, 네. 그리고 불공정한 인권 침해 수사 기소에 대한 과거 청산, 요 세 가지 그 과제들로 이렇게 쭉 진행되어야 하고, 네. 이 주제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탄핵 이 절차들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표현들이 좀 그렇지만 아주 세밀한 섬세한 고려들도 좀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이 과정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차기 민주정부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과제들은 그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염원이기도 하고, 네. 나라의 어떤 사회 경제적 발전 그리고 인권 침해 또 헌법적 이 인간의 존엄성들을 침해하는 아주 구조적인 제1의 모순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내란 사태를 돌이켜 보면은 검찰은 네.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영장을 3번이나 네. 사실상 기각을 하면서 사법 판단도 아예 못 받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이제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 계속 하고 계세요. 네. 검찰이 뭐가 있길래 과연? 국민들이 더 잘 아신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막 이거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뭐냐면 지금 이제 경찰청장 서울 경찰청장. 청장이 예. 피의자가 돼서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 대응되는 거는 이제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죠. 거기에는 왜 빠져 있지?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죠. 네. 그 모든 수사의 것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검에 있는 검찰총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별도로 대통령과의 만남, 이 계엄 관련된 사전 사후의 어떤 그 과정들이 왜 빠져 있지?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뭐 일단 형법에 있는 헌법재판은 이제 변론으로 하고 네. 형사재판의 과정, 형사 범죄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내란죄는 1호의 내란 수괴죄가 있잖아요. 네. 그 이제 한글 순화 작업으로 이제 우두머리라고 예. 한 것이지 뭐 본질적으로 내란 수괴죄가 많고, 군형법에서는 이제 수괴라는 표현을 쓰니까 네. 내란 수괴죄는 일단 공동 수괴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두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공동수계.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아하. 그 2호에 있는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표현으로 하던데 예. 그 2호 사유에는 모의 참여자, 지휘자, 기타 이와 별개로 중요 임무 종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의 참여자가 빠져 있는 거죠. 그렇네요. 뭐 예를 모의 들어서 참여자. 노상호는 어디가 있지? 뭐 김건희는 어디가 있지? 아하. 이런 의문들을 모든 국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수사권을 전유하고 있잖아요. 거의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주고 이런 신뢰성이 회복되는 그 사회가 불필요한 논쟁과 에너지와 그 활동들, 그 넓은 의미의 사회적 재원이죠. 재화를 덜 쓰게 되는 거죠. 이거 의혹하고 밝히느라고 몸도 아프세요.
심신들 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보건복지부 예산도 아마 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혹들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누구죠? 그 조금 전에 네. 말씀하셨던 네. 무슨 경호처의 무슨 예, 차장, 김성훈 차장. 네, 거기에 대한 영장 반려들의 것들의 영장 기각, 그죠? 예, 이런 검찰의 부분들에 기각. 대해서는 네,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그렇네요. 예, 모의 참여자 이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네, 네. 진짜 이 모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군인들밖에 없을까라는 합리적 의심도 되는 거죠 지금. 계속. 네, 뭐 지금 다 뭐 제가 주목하는 분들은 네. 뭐 다 뭐 국민들이 더 아실 텐데요. 외환 유치 예비 음모죄 부분. 네. 예를 들어서 뭐 항상 그 몽골에서의 어떤 사건들 있잖아요. 몽골에서 이제 어디죠? 방첩사인가요? 뭐 네. 어디 국정원 그 관련돼서 이렇게 북한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적국인 거죠. 거기 접촉 부분, 또 우크라이나 관련 부분들, 네. 또 내지는 풍선 무인기 음, 관련해서 네, 풍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외환 유치인 거잖아요. 전단을 여는 거. 그렇죠. 이 전단을 근데 이제 다만 통모가 필요하니까 적국과의 통모가 필요하니까 그 이제 그 예비 음모는 가능하니까요. 통모는 이제 북한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 외면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반국가 세력 적국으로 이제 상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들의 그 외환 유치의 어떤 미수나 미수는 생각이 어려우니까 예비 음모죄 부분이 하나의 큰 몫이고요. 외환 유치, 예, 예비 그런 음모죄. 예비 음모 부분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검찰 쪽 인사들, 검찰 조직에 있는 이제 지휘급들의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또 관료들 있잖아요. 네. 행정 관료들. 예. 이래서 이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겠다. 적어도 내란 수계가 또 있는지, 또 외환 유치 예비 음모가 성립되는지, 네. 또 검찰의 피의자들이 있는지, 또 현재 이제 뭐 대통령실도 이제 같이 포함하는 거죠. 대통령실 그리고 그렇죠, 행정 지금. 관료들, 그 장관, 그 차관들 네. 이런 역할들이 이제 국무회의 관련해서 예. 그 지휘 관련해서 무엇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져야 되죠. 그렇네요. 그게 쏙 빠져 있어요. 네, 빠져 있죠. 있어서 이런 뿌리와 이런 민주주의를 해치는 예. 이거는 뭐 무슨 뭐 진보나 무슨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허.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뿌리들을 좀 다 발본해서 밝혀져야지 다시 재발하지 않죠.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이 이제 언급했던 그 내용도 많이 이제 회자가 됐었는데 윤석열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하는 거 알면 김건희가 이제 화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게 좀 많이 이제 보도가 돼서 윤석열이 김건희 모르게 계엄을 뭐 실행했다 아니면 모의해서 이걸 딱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비합리적인 그렇게 비합리적인 좀 의도적인 언급 같은 느낌? 의도적인 언급. 네, 예를 들어서 무슨 국정원장이 굳이 하지도 않아야 될 이야기를 왜 할까? 또 내지는 그렇게 할까? 과거의 어떤 관계들이 어떠하였는지 네. 하였는데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할까? 예를 예를 들어서 무슨 국정원장이죠. 조태용 국정원장. 예. 국정원장이 계엄 전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상급자 내지는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 내용들은 기억이 나죠. 아주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이 나죠. 네. 그리고 무슨 응답을 했는지 어떤 맥락인지 또렷하게 기억하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장관이에요. 그럼 대통령 영부인이 전화를 받아요. 네. 그러면 그 내용과 그 어조와 숨소리 어떤 내용인지 너무 기억이 나요. 평생에 아주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걸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네.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에요. 그건 단정해도 돼요. 그거를 무슨 전화번호 뭐 나중에 또 뭐 네. 어느 또 거기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또 다른 쪽은 뭐 전화번호 뭐 바뀌는 문자 메시지 이런 그 진술로서 진실을 가리는 네. 이런 형태들이 필요하죠. 때로는 상식과 경험칙에 입각한
용기 있는 사실 인정이 필요해요. 판사들에게 재판하시는 분들에게. 네. 네. 그래요. 이 내란 사태 지금 형사 재판도 시작이 되고 있지만은 이 재판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다. 또 김건희의 역할, 김건희가 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 목민 심사에도 나오던데 그 내란 그 당시에도 이제 여러 뭐 지금 이제 시대적인 어떤 그 권력 구조는 다르긴 하지만 네. 그 내란의 어떤 수괴들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것이지만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관대히 해야 된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어떤 악의 뿌리 내지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네. 그 뿌리에 대한 그 진실을 밝히고 뿌리를 이 세곤하는 것은 발본세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또 한편에 연루된 사람에 대한 그런 우리가 드러나는 여러 가지 그 분들 내지는 이런 역할한 그 용기 있는 나름대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네네. 노력하는. 그게 이제 이 부당한 이제 수법을 한 거죠. 법을 지킨 거죠. 자기의 그 책임을 다해서 네. 그런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민생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자기의 그 확연하게 자신을 지킨 거죠. 네.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복종 관계, 명령 복종 관계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위치에 있었던 하지만 또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연루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처가 필요하죠. 네. 그걸 우리가 정확히 들여다 이제 봐야 된다. 네네. 뭐 각종군 전 사령관이나 아니면 홍장원 전 1차장 뭐 생각이 나는데 네네.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과 부딪히면서도 끝까지 뭐 상급자들의 명령도 계속 있었겠지만은 끝까지 거기서 어떤 폭력을 쓰지 않았던 뭐 군인들을 떠오르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와 같은 예. 형제들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공격, 네. 이게 맨 처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우리법 연구에 얘기를 하면서 판사들의 성향을 공격하고 뭐 가족에 누가 있다 이런 공격을 하다가 네. 지금 보면은 일부 이제 극우 이제 지지자들, 윤석열 지지자들이 문영배의 권한대행 자택으로 이제 보이는 그곳에 가서 막 시위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재판관들을 겨냥한 사법부를 겨냥한 이런 움직임 좀 변호사님도 심각하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법치주의의 문제인데요. 그 사법의 어떤 판결에 대한 그 공격, 그 재판의 독립에 대한 공격은 민주주의와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와 서로 연관되어 있거든요. 밀접 불가분해요. 네. 둘 다 이제 그 법적인 장치가 이게 헌법 가치를 그러니까 수호하기 위한 그 법적인 장치가 법치주의고 정치적인 그 제도가 이제 민주주의인데요. 이거는 그래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고요. 네. 엄벌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행위로 나아가 이제 범죄를 성립하면 그 헌법재판관 약간 하는 부분은 저도 이제 그와 유사한 경험들을 했는데요. 네. 판사를 오래 하면은 실제로 언론과 이런 행위로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처음 겪는 일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재판하다 보면 이제 조폭들 막 이렇게 실질적인 공격도 있거든요. 느낌이 그렇죠. 와요. 그럴수록 이제 뭐 이 판결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굴복하면 이제 더 이상 판사가 아닌 거죠. 이제 강하게 하는데 저도 기억나는 이제 그분의 근데 뭐 그 재판관들이 이제 오랜 재판 경험이 있어서 잘 뭐 가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 고통과 이런 불안함들은 여전히 사람 이상 함께 같이 능히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됩니다. 네. 저도 뭐 고발 사주 사건을 조사할 때 조성은 그 대표는 이런 뭐 책도 뭐 발간하셨던데 정치검사라는 제목이었나요? 거기에서 있던데 그 대목에 보면 그 윤석열 그때 당시 총장이었나요? 후보자였나요? 이 대통령 이제 대선 과정에 출마해서 이거는 괴문서다라고 네. 했고 또
박지원 뭐 국정원장과의 어떤 뭐 모종의 뭐가 있었던 것처럼 네.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하고 공격을 했잖아요. 음. 뭐 기본적으로 강한 사람이지만 고통이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 사람은 뭐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머리가 예. 나쁜 사악한 사람이고 돌쇠 같다고. 제가 돌쇠를 좋아해서 뭐 돌쇠 그래 뭐 이렇게 했는데 돌쇠. 그게 이제 조선일보 뭐 그 기자 나중에 네. 이제 마크맨도 하고 뭐 세계일보였나요? 마크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지금도 하던데 중앙일보 이런 기자가 역시 받아쓰고 이렇게 네. 언론의 공격 또 하하. 이프로스에 나온 또 뭐 정의도 검사가 뭐 정치권하고 교류가 있는 것처럼 네. 공격하고 또 다시 뭐 최근 이영림 검사 아, 지검장처럼 이런 형태로 보도가 되고 예. 이런 형태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을 인신 모욕. 언론에서도 네, 하고 그거는 있다. 이제 이를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됐고 또 한편으로 이제 헌법재판관에 대한 것은 뭐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선동인 거죠. 자기의 나중에 뭐 대선에 영향을 미쳐서 혹시 사면이라도 받아볼까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른바 이제 극우의 준동 그리고 거기다가 그걸 이제 이용하려는 윤석열 피청구인을 포함한 그쪽 세력들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깨어 있는 우리 시민들 빛의 혁명 우리 네, 키세스 빛의 혁명입니다. 키세스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이 난관을 다 네. 뛰어넘고 결국에는 뭐 정말로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유 이 변호사님 모셔서 말씀을 더 많이 좀 듣고 싶은데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가지고 너무나 아쉽고요 변호사님 네, 네. 윤석열 파면이 된 이후에 우리 또 새로운 대한민국 또 검찰 개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대선에 가지는 의미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네, 제 경험과 이제 작은 생각들이 예. 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하다면 또 네. 제가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 삶이라는 것이 도구로 쓰여지는 과정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 길에 그 도구로서 변호사님 함께 해주실 거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 많이 이제 응원을 하고 계시고 인상이 너무 좋다는 댓글이 많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아 이분이 특검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그 또 뭐 오마이뉴스가 아주 독특한 지점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작은 또 현장의 어떤 그 민심과 그런 마음들과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대표적인 뭐 이렇게 유튜브 채널들도 있지만 그 중에 오마이뉴스의 독특한 그런 그 지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모든 시민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